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절대같이 있어선 안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과 술 한 잔을 마신 순간부터 당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수준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신의 사회적 신뢰, 감정, 자존감, 심지어는 미래까지도 조용히 아주 치밀하게 좀먹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평소엔 멀쩡해 보입니다. 직장에선 나름 인정받고 집에서는 가장 소리 듣고 친구들 사이에선 분위기 메이커라고까지 불립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진짜 얼굴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당신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는 뭔가 이상하다. 이 사람 나한테 위험하다. 하지만 그 느낌을 무시하고 뭐 어때 한 잔이잖아. 그래도 친구인데? 라고 자꾸 넘기다 보면 결국 당신이 무너집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사람들, 당신 인생에선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한 명씩 떠오른다면 이미 늦기 전에 선 긋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술만 마시면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합니다. 야, 너 그때 그거 기억 안 나냐? 진짜 엑스밥이었잖아. 분위기는 웃고 있지만 그 말에 마음 다친 사람 분명히 한두 명씩 생깁니다. 그리고 다음번 술자리에선 그 욕이 더 커지고 조롱이 더 깊어지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옵니다. 이건 절대 술버릇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람이 평소에 품고 있던 적개심과 우월감이 술의 힘을 빌려 터져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지어낸 얘기로 사람을 끌어내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남 얘기는 한없이 파고듭니다. 그것도 술 기운을 핑계로 야, 나만 아는 얘기 있는데? 하면서 슬쩍 퍼뜨리기 시작하죠.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람을 흠집내는 재료입니다. 그 흠집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게 만든다고 믿는 거죠. 문제는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처음엔 반응하고 나중엔 의심하고 결국 다 등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술 마시고 매번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진짜 안 풀려.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말 두세 번 들으면 공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10년 동안 반복된다는 겁니다. 회복은 안 하고 습관적으로 자기 인생을 한탄합니다. 이 유형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당신의 감정을 고갈시킵니다. 처음엔 공감하다가 나중엔 당신도 같이 침몰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스스로 끌어올릴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계속 끌려다니면 당신 인생도 정체됩니다. 네 번째, 자기 실수는 다 잊고 남 실수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주변 사람 상처 입혀 놓고도 다음 날이면 내가 언제?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이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술자리에서 한 행동을 감정적 방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냄새는 나지만 곧 사라지는 거라고요.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 냄새를 몇 년을 씻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관계는 그냥 조용히 멀어져 버립니다. 다섯 번째, 술만 마시면 성적인 농담, 불쾌한 접촉,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 사람. 이건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근데도 주변 사람들은 아이 원래 저 사람 저래 라며 웃고 넘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무마하면 그 사람은 점점 더 깊이 더 뻔뻔하게 선을 넘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정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는 항상 가장 말 없는 사람입니다. 여섯 번째, 술자리를 경쟁장으로 여기는 사람. 누가 더 많이 마시나? 누가 먼저 취하나? 누가 먼저 토하나?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승부입니다. 그 승부가 술자리에서도 이어집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경쟁이 늘 주변 사람을 희생시킨다는 점입니다. 술 마시기 싫은 사람한테 계속 따라주고 술 못 마시는 사람한테 나약하다고 비꼬고 어디선가 술 취해 쓰러지면 쟤는 진짜 재미없다는 말로 끝냅니다. 이건 재미가 아니라 사회적 압박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마지막, 술 마신 다음 날 모든 걸 잊고 연락 한 통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당신의 감정, 시간을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유, 뭐 술 마셨으니
하면서 또 이해해 줍니다. 근데 그게 당신을 지우는 시작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당신은 점점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참는 사람이 되고 결국엔 버려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이런 사람 봤습니까? 술 마시면 갑자기 영화 감독이 되는 사람. 모든 과거를 드라마로 만들고 자기 이야기를 6부작 미니 시리즈로 뽑아냅니다. 내가 92년도에 진짜 말이야. 그때 안 그랬으면 지금쯤 재벌이야. 내가 원래 군대에서 장군급 대접받았거든. 우리 사촌이 누구냐면 이쯤 되면 술자리가 아니라 허언증 콘서트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분 매번 이 얘기를 해요. 심지어 대사도 똑같아. 컷도 없고 편집도 없어. 무한반복 스페셜 재방송이에요. 근데 당신은 계속 웃고 있죠. 왜요? 관계 때문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서요. 하지만 이런 관계 계속 유지하다 보면 당신은 결국 청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 당신 얘기는 안 들어줍니다. 또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갑자기 마술사 되는 사람. 왜 마술사냐고요? 술을 권할 때 사람을 조종하거든요. 야, 너 이거 한 잔만 마시면 복권 당첨될지도 몰라. 이거 마셔야 내 속에 있는 잡기가 나간다. 내가 따라주는 잔은 무조건 받아야 돼. 알지? 진짜 최면술사세요? 무슨 한 잔에 부귀영화가 펼쳐집니까? 아니면 마시면 로또 1등 되게끔 주문 걸어주십니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친근함을 이용해 술 강요를 습관처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에이 뭐 분위기 맞춰야지 하면서 또 한 잔, 또 한 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날 밤 자신을 조절 못하는 건 당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조종했고 당신은 희생자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유형은 진짜 위험합니다. 술만 마시면 감성 폭탄이 되는 사람. 처음엔 분위기 좋아요. 잔잔한 노래 틀고 아 진짜 너밖에 없다. 그런데 갑자기 터집니다. 근데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갑자기 술자리가 눈물의 이별식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당황해서 물티슈 건네고 달래고 괜찮다고 하고 집에 데려다 주고 다음날 기억 못해요. 그런데 또 한 달 뒤에 보면 똑같이 울고 있어요. 한 달짜리 전기권 끊었나? 이 사람 곁에 계속 있다가는 당신도 감정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갑니다. 술자리가 아니라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 유형도 있어야겠죠? 감성형 반대, 전투형. 이건 진짜 술을 싸우려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 하면 뭐? 지금 나 무시하냐? 눈 마주치면 야, 너 눈 왜 그렇게 떠? 밥을 먹어도 왜 너는 국물만 먹냐? 나 싫어하냐? 모든 시비입니다. 술잔만 들면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은 자연스럽게 비위 맞추기 AI가 됩니다. 아니야, 형 최고야. 아, 내가 오해했네. 형이랑 마시니까 너무 좋아. 근데 이 말 당신 진짜 하고 싶은 말 아니잖아요. 그냥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계속 피하면 당신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장 소름 돋는 유형도 있습니다. 술자리에선 조용하고 웃고 말도 잘 들어요. 근데 다음 날 뒤에서 험담하고 다닙니다. 야, 걔 어제 진짜 꼴 보기 싫지 않았냐? 지가 뭔데 저렇게 잘난 척하냐? 난 걔 진짜 별로더라. 심지어 당신한테 술 따르던 그 사람이 딴 데선 당신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술자리를 정보 수집의 장으로 씁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캐치해서 그걸 무기로 삼습니다. 조용하고 순해 보인다고?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항상 말 없는 사람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술자리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는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피해는 가장 착한 사람 혹은 그냥 분위기 맞추려 했던 사람한테 간다는 겁니다. 바로 당신이요. 자, 먼저 이런 상황. 분위기 좋게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술을 따르면서 말합니다. 야, 이건 그냥 마셔야 되는 거야. 거절은 예의가 아니지. 자, 이 한마디에 당신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쳐갑니다. 거절하면 분위기 깨지나? 다음에도 이 자리 못 나올까? 나만 이상한 사람 되면 어쩌지? 근데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한 잔 마시는 게 예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게 예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당당한 유머 선 긋기 조합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요. 형, 저 요즘 인생 바꿔보려고요. 술 마시면 내일 후회해서 오늘은 살짝 인간답게 살겠습니다.
웃기면서도 선을 긋죠? 혹은 이런 식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 없이도 돌아가는 사회에 기여하려고 술을 안 마셔보는 중입니다. 분위기 안 깨지면서도 절대 마실 생각 없다는 걸 부드럽게 전달합니다. 근데 이런 농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죠. 강성 유형. 무조건 마셔야만 친한 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 그땐 단호하고 짧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답이 필요합니다. 안 마십니다. 끝. 웃지도 말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변명도 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한 번의 미소가 상대방에겐 밀어붙여도 되겠구나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단호하게 말하고 난 뒤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실게요. 하면서 시선 아래로 떨구는 순간 당신은 약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계속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술자리에서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당신이 술 안 마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런 말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너 재미없어졌구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너 예전엔 안 그랬잖아. 이건 진짜 소름 돋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당신의 건강한 선택이 자신의 방탕한 습관을 들쑤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맞아요. 저 요즘 재미없는 사람 됐어요. 대신 후회도 없고 간도 멀쩡해졌습니다. 당당한 인정은 상대방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정말로 술자리 자체를 피하고 싶은데 왜 안 나오냐? 쟤 요즘 사람 무시한다. 이런 말이 걱정된다면 그럼 이렇게 하세요. 새로운 목표 선언 작전. 요즘 저 운동 시작했어요. 밤마다 뛰고 있어서 술자리는 좀 멀리 하려고요. 책 읽기 루틴 만들어서 조금 삶을 바꿔보려고요. 중요한 건 이유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은근히 꾸준히 흘리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압니다. 아, 얜 이제 여길 떠나려 하는구나. 이걸 알면 이제부터는 억지로 묶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아셔야 할 것. 술자리를 벗어나는 건 단순히 술을 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의 공기, 그 사람들의 패턴, 그리고 반복되는 자기 파괴 루프에서 당신 자신을 꺼내는 일입니다. 그건 때로는 연락을 끊는 것이고 카톡 단체방을 나오는 것이고 나를 소비하던 관계와 작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마시며 풀어야 진짜 속마음이 나온다. 그 말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속마음이 당신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독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또 마시고 웃고 다음날 후회하고 그 사람들 얘기 또 들어주며 잘 맞춰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는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다는 그 마음을 진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 채널을 보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변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걸 꾹 누르고 살지 아니면 피워낼지는 오로지 당신의 선택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나도 끊고 싶어요. 근데 술 말고는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이 말 진짜 그럴싸하죠? 근데 이거 완전 내가 만든 착각입니다. 진짜입니다. 술이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그럼 술 마시고 회사 상사 욕 한번 하고 다음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 보셨나요? 절대 아니죠. 머리 아프고 속 울렁거리고 어제 했던 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자책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마셨다가 스트레스 더 얹어갑니다. 이쯤 되면 술은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연체시키는 겁니다. 지금 안 터지게 나중에 폭탄으로 몰아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난 혼술이라 괜찮아. 남한테 피해 안 줘. 와, 정말 그럴까요? 혼자 마시니까 괜찮다고요? 아닙니다. 혼술의 무서운 점은 통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한 잔만 하라고 말려줍니까? 누가 이제 그만 마셔 해줍니까? 누가 당신 얼굴 보며 상태 체크해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혼술은 중독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혼자 마시는 술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 마신 소주 3병, 그 무게는 어디로 가느냐? 당신 간, 당신 뇌, 당신 정신 건강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누가 대신 안아주지도 않고 누가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죠. 인생이 이렇게 팍팍하니까 이 정도는 즐겨야지. 그 말 맞습니다. 근데 그 즐김이 당신의 통장을 비우고 건강을 망치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든다면 그건 더 이상 즐김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특히 52세 이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후폭풍이 옵니다.
체력이 확 무너집니다. 간 수치가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혈압, 당뇨, 통풍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무엇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짜증이 늘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술을 즐긴 대가로 인생이 텅 비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정말 술을 끊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딱 이겁니다.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제일 좋다. 예전엔 항상 뭔가 일이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진 일, 누구한테 욕한 일, 지갑 잃어버린 일, 애인한테 헤어진 일. 근데 술을 끊고 나니까 별일이 없어. 그 별일 없음이 진짜 소중한 겁니다. 그게 평온이고 그게 삶의 중심을 잡는 힘입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술 끊고 나서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나를 속였구나. 나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술 때문에 자꾸 변했구나. 진짜 나는 이렇게 맑고 멀쩡하고 똑바른 사람이었는데 말이지.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술이 나를 바꾼 게 아니라 술이 진짜 나를 가려버린 거예요. 조용히 술을 끊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물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술 없이 내가 뭘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날 멀리하면 어쩌지? 인생이 너무 심심해지면 어떡하지? 근데 막상 끊고 나니까 대부분 하는 말이 그 모든 걱정이 다 헛것이었어요. 입니다. 왜냐? 술을 끊고 나서야 진짜 인생의 재미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전까지는 술 때문에 모든 게 눌려 있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구, 내 가능성까지도. 이게 참 묘한 게 술 마시면서는 세상이 다 재미없게 느껴지잖아요. 책도 안 읽히고 산책도 지루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혼자 있는 건 더 외롭고. 그런데 술을 끊고 나면요, 별것 아닌 것들이 갑자기 재미있어집니다. 카페 가서 앉아 있는 것도 좋고 햇빛 받으면서 걷는 것도 좋고 음악 듣는 것도 귀에 들어오고 무엇보다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그전에는 그냥 멍하니 흘러가던 시간 속에 내가 끼워져 있었다면 지금은 내가 시간을 끌고 가는 느낌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술을 안 마신다고 인생이 심심해지는 게 아니라 술을 끊고 나서야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또 이런 말도 많이 해요. 술을 안 마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리되더라. 이 말 뼈 때리는 얘기입니다. 술자리에서 웃고 떠들던 사람들 중 술 끊으니까 연락 안 오는 사람이 절반이고 술같이 안 마신다고 서운해하는 사람이 나머지 절반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내가 그동안 마시던 게 술이었나? 아니면 외로움이었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마셔줬기 때문이었던 건가? 그래서 술을 끊는 건 단순한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정리이기도 합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이고 누가 나를 소모하던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나면 살짝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합니다. 마치 옷장을 비운 것 같은 느낌. 불필요한 관계를 지우고 나면 진짜 필요한 사람과 깊게 연결되는 게 가능해집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이후로는 내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둘지를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엔 그냥 끌려갔어요. 누가 부르면 나가고 누가 마시자면 마시고 누가 떠들면 듣고. 근데 이제는 내 시간을 내가 쓰고 내 감정을 내가 관리하고 누굴 만날지도 내가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술을 끊고 나서야 얻는 존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술을 끊은 게 아니라 나를 회복한 거야. 이 말이 왜 그렇게 멋있게 들리는지 아세요? 술은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말하거든요. 스트레스를 못 견디니까 마시는 거고 외로움을 못 버티니까 마시는 거고 내가 너무 못나서 위로받고 싶어서 마시는 거니까. 그런데 술을 끊은 순간부터 이 모든 잘못된 자기 인식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감정도 내가 잘 다룰 수 있네.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지 않네. 나는 나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 깨달음이 진짜 인생을 바꿉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술 한 잔 안 마신다고 재미없는 사람이 아니라 술 없이도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 이야기입니다.